자,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우리 돈도 잘 벌어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경제도 쉽니다. 오늘 첫 회입니다. 박수 주세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매주 경제는 쉽니다. 투자하는 방법, 재테크하는 방법,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서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자, 그러면 경제도 쉽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있지만 저희가 가장 돈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모셨습니다. 자, 두 분. 매도 좋습니다. 매도 좋아요. 좋아요? 예. 괜찮나요? 돈이 될 것 같은 실력가들이다. 뭐 이런. 그럼요. 경제는 쉽니다. 돈 이야기 하는데 돈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모셔야지 돈 못 벌 것 같은 사람을 모실 수는 없죠.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저는 뭐 그냥 물 따라 흘러가는 그냥 주식 농객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물 따라요? 예. 좀 물만 따라갑니다. 수맥 따지는 겁니까? 아니 그냥 몸을 맡긴다는. 물은 내려가기만 하는데. 네. 주식은 모르시네. 결국 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네, 그런 바다에서 빠져 죽잖아요. 또 이게 정신을 너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흐름을 잘 유명한 탄다. 분이 하신 말입니다. 유명한 분이 하신 말이에요. 누구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용천수네 용천수. 물이 솟아나는. 모르시는 거 아니죠? 물은 흘러 바다에서 만난다. 그분. 모르시는 대본은 아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 소개, 성함과. 저는 이트렌드의 이정민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정민 본부장님. 네. 자, 주식 경력 얼마나 되십니까? 주식 경력이요? 네. 아마추어. 안 세보셨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셀 수 없다. 네. 눈동자 흔들렸어. 아마추어까지 하면은 23년 됐습니다. 23년 됐고. 첫 계좌를 튼 지가 언제부터냐 이런 말씀이죠. 23년입니다. 23년? 예. 오케이. 좋습니다. 23년 경력에 이정민 본부장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스탁 유창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본업으로 오셨네요. 네, 본업으로 다시 본업으로 오셨습니다. 본업으로 원래는 주식 투자 네. 전문가인데 유창희 대표님. 우리 유 대표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력? 제 계좌 튼 거는 만 20세 되자마자. 지금 몇 살이신데요? 지금 이제 42인가 43인가 아무튼. 두 분이 비슷하네요. 경력이. 그러세요? 제 원숭이 띠기 때문에. 그럼 저랑 동갑이시네. 제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43시 아니. 그러지 마세요. 네. 저랑 어찌됐든 셋 다 40대라는 거. 네. 저도 빼박 이제 그저께부터 40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동안이시네. 슬프지만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분이 어떤 이제 앞으로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실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보시는 분들이 주린이부터 아니면 아예 주식 투자 안 하시고 적금만 꼬박꼬박 넣는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두 분처럼 20년, 30년 주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할 테니까 어떤 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투자 전략을 알려주신 건가요? 유 대표님부터. 저는 일단은 쉽게 그리고 좋아요. 좀 현재 시장을 그러니까 주식을 안 보시더라도 경제는 보실 거 아니에요. 뉴스를 그쵸. 틀어서 경제를 보실 거니까 누구랑 얘기를 하실 때 밀리지 않도록 어디 가서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주식을 안 하셨으면 영원히 하지 마셔라. 근데 주식을 하셨으면 제대로 배워서 죽을 때까지 해야죠. 돈을 버셔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쉽게 길게 얘기하시네요. 결론은 쉽게라는 말인데 그죠? 그죠. 저는 간단하게 제가 23년간 느꼈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본인의 실패담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실패담보다는 이럴 때는 이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때 알았던 걸 지금 알았더라면.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느꼈던 것들을 이제 다 퍼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른 차를 탔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건가요? 차보다는 집이 가깝겠죠. 다른 동네에 살 텐데. 그렇죠.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아크로빅타?
거기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너무 오르막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불편해. 내가 한번 가봤는데. 무릎 나가. 네. 거긴 다 차 타고 가시지. 아니 그래도 뭐 간단하게 뭐 편의점 가거나 뭐 이럴 때 좀 되게 불편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뭐 누군가가 그랬죠. 거기 뭐 터가 좋다고. 그래서 뭐 터가 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 오늘 여기 처음 저희가 스튜디오 네. 왔는데 이 동네도 네. 아까 우리 유 대표님이랑 밖에서 걸었는데 이 동네 아주 저 서울 살면서 이 동네 처음 와봤어요. 동네를 좀 지금 폄하하시더라고요. 폄하하시는 아니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네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 거리가 너무 고즈넉하고 그렇죠. 또 저 스튜디오 들어왔는데 우리 저기 권 PD님 네.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렇죠. 또 밖에 계신 PD님 성함이 까먹었다. 예. 피디님 성함 PD님 알려주세요. 성함 모르세요? 야 이거 살벌하구나. 인연을 날로 드셨네. 야. 하여튼 뭐 다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냥 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기운 얻어가고 고양이도 한번 만져봤고요. 예. 우리 고양이 만들고. 예, 이거 쉽지 고양이. 않잖아요. 네. 종 만지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고양이 만지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종이 이렇게 그렇게 네. 절대 반지 같은 거라면서요. 네. 네. 제가 그 종은 뭐- 아무나 못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 네. 아무나인데 눌러도 돼요. 좋은 기운이 있어요. 그래요? 예. 좋은 기운 그럼 받으면서 한번 저희 시작해볼까요? 달려보시죠. 좋습니다. 네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우, 맑고 별이 고운 나이스한 소리. 소리가 또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두 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들의 투자 스타일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저희의 이 캐릭터들을 좀 아시기 위해서 설명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정민 본부장님. 투자 스타일은 저는 계속 변합니다. 뭐 한 가지 추가하지는 않고 시장을 좀 먼저 읽고 또 정치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정치는 무조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맞는 카테고리를 먼저 찾아내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딱히 뭐 책 속에 있는 엄청난 내용을 알려드린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주도 업종이 무엇이고 이게 그냥 단순 테마냐 어떤 메가 트렌드냐 또 메가 트렌드인데 한국에서만 있는 트렌드냐 전 세계가 이끌어가는 트렌드냐 이런 것들로만 저는 보고 있어요. 빨리빨리 트렌드를 따라잡는 저는 뭐 스타일? 긴 말 안 합니다. 쉽게 지금 강한 거 앞으로 될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하죠. 그 예. 흐름을 빨리빨리 잡는 게 본인의 특기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트렌드. 네? 트렌드. 저는 오늘은 새날입니다. 좋아요. 예. 좋아요. 푸나님 보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예. 자, 댓글 반응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네. 본인의 투자 스타일은 뭡니까?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네. 유 대표님도 네, 저는 그때 저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제 기분이 좋으면 기분파예요? 시장을 한없이 좋게 보고 그래서 좋은 것만 찾아서 투자를 하고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종교는 무교. 무교신데 기분이 안 좋으면 예. 아주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그래서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하죠. 음. 그래서 방송국 PD님이 제일 깊이 대상 1호.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2017년을 엄청 기분이 좋게 시장을 좋게 봤어요. 그때 왜요? 그때 첫째도 태어나고 그리고 그리고 또 그때 맞춰서 우리 그네 할머니가 또 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 엄청 좋게 시장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시장이 좋았죠. 그쵸. 그때 그리고 좋았죠. 2017년에 좋았죠. 2020년 예. 시장이었죠. 저희 둘째가 태어났어요. 엄청 방송에만 나오면 시장 좋다 갈 거다. 얘기를 그때 하고 좋았죠 있죠. 또. 네. 지금은 제가 연초부터 제 방송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3월달 이후부터 비관론자로 왜요? 네, 시장은 죽을 거다. 왜요? 비관론자 요즘 뭐 돌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갑자기 집안 분위기 왜? 아니, 아까 아기가 태어났을 그러니까. 때 시장이 좋았다고 맞아요. 좋다고 긍정론이었는데 가정은 건들지 마시고요. 아니 느낌을 아이고. 물어본 거예요. 3월 제가 3월 이후라고 했잖아요. 3월 윤씨 아저씨 때문에 좋게 볼 수가 없어요. 네, 좋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동의합니다. 지금은 제가 네. 비관론자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가면 바뀌어요.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면서 서서히 이제 긍정론자로. 그렇지.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시대는 바뀌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분의 투자 스타일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지금 두 분이 트렌드를 잡아주시고 또 좋은 쪽을 어쨌든 투자할 때는 우리가 좋은 쪽을 빨리 포착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두 분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첫 순서로 저희 이번 주에
이번 주 시장이 어땠는지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하는데도 참 좋진 않아요. 기분이 좋진 않은데 이번 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시장이 이번 주에 많이 빠졌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유 대표님. 뭐 이제부터는 웃는 이빨 보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이번 주에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하루 네. 오르고 계속 하락을 했죠. 네. 뭐 이번 주뿐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우리 파월이 달라졌다. 뭐 그런 분위기. 네. 그리고 지난주는 CPI 그리고 이번 주는 그 FOMC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투심이 안 좋아졌고 무엇보다 저는 한 2, 3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 태조 이방원 네네. 네, 태조 이방원은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는 사망 선고라고요? 네, 사망 선고를 내리는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이거 안티들 난리 날 수 있습니다. 지금 태조 이방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속 타 죽겠는데 거기다 괜찮으시겠어요? 지르고 있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어. 이미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사망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욕바지 문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태조 이방원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네. 같으니까 쉽게 우리 유 대표님 쉽게 한다고 했으니까 태조 쉽게 설명을 이방원은 해주세요. 이제 앞 글자를 딴 거죠. 그렇죠. 태양광, 조선,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그리고 원전. 네. 근데 저는 원전은 원래부터 좋게 안 봤어요. 원전은 그냥 사기다라고 보고 있었고 네, 태양광하고 조선은 좋게 보고 있어요. 방산도 좋게 보던데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조금 과하다. 네, 과했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네, 그러니까 그 이슈몰이가 저는 좀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번 주에 하락을 주도하면서 이게 시세가 한번 꺾였다라는 것은 제가 뭐 영원히 못 간다는 게 아니지만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당분간은 조금 오래 쉴 수 있다. 네, 그런 신호가 나왔던 한 주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도 시장이 약간 이렇게 눌렸을 때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는 지난주에 딱 한 번 올랐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한번 싹 올라가고 태조 이방원이 한번 싹 눌렸다가 근데 다시 시장 바뀌니까 태조 이방원 다시 약간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태조 이방원 그 차트를 보시면 변죽만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주식을 할 때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종목 그다음 이상한 신고가는 아니지만 계속 고점을 치고 나가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미 고점에서 변죽을 올린다는 얘기는 진폭만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예 추세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당분간 좀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은 죽었다라고 해주셨는데 본부장님은? 저는 여기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어야 된다. 또 이렇게 시기에 맞게, 그렇죠. 트렌드에 맞게. 이게 맞아요. 2주 전에 그 사이클이 8월까지 강했던 섹터들이 9월 달에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원래. 지금 악재가 9월 달에 막 들어오면서 더 가중이 됐죠. 근데 이 안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쉬었다가 돌아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섹터 내에서도 종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아직 그래도 쉴 자리는 맞아요.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뻣뻣하게 각도를 유지해 줬었고 지금 옆으로 이제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죽었다라고는 저는 아직은 보지 않고 있고요. 아직은 죽지 않았다. 조선주에서도 현대 미포조선 그쵸. 강했다가 쉬었다가 어저께부터 해서 오늘도 강했어요. 다시 이틀 갔어요. 연속으로. N자 파동 전개될 수 있는 상황. 근데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이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좀 흔들렸죠. 섹터 내에서도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되는 종목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2차 전지는 저는 아예 그냥 빼놓고 봅니다. 2차 전지를?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원래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종목군들이 쭉 가서 고점권에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닥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쵸. 예, 이미 랠리가 터졌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조선주 된다.
태양광은 쉬었다 간다. 풍력 된다. 반도체 지금 쉬고 있지만 반도체 저가 자리는 맞지만 언제 갈지는 지금 불안 요인이지만 가격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 말을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뭐죠? 뭘 빼고 뭘 넣었죠? 네, 태풍 자반주. 억지. 네? 뭐? 아니 태양광, 풍력, 자동차, 반도체, 조선. 아니 태양 자반조? 고등어 자반조. 태풍 자반주. 아니야 태풍 와서 날아갔다니까요. 아니야. 지금 태풍을 이렇게 저희가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럼요. 그죠? 어쨌든 주식은 고개를 숙이면 안 서요.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럼 한 달 뒤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번 더. 네. 저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자동차는 간다고 봐요. 자동차는 자동차. 고개를 숙여도 사줘야 돼. 그리고 조선은 종목별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조선도 저는 제 방송 보셔서 아시잖아요. 진행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사야 된다고 봐. 두 분이 방송 같이 했었어요? 몇 번 했었죠. 네. 아 이거 잘못 나왔네. 뭘 나만 지금 외롭네. 거쳐하면 되죠. 아니 그 거쳐잖아요 지금 우리. 그 태풍 자반주. 말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단어가 좋을까? 이게? 입에 안 붙어. 입에 안 붙어. 뭔가 딱딱 억지야. 붙는데 약간. 태풍 자반주. 그리고 반도체는 자반조. 안 돼요. 반도체 안 된다. 반도체 안 돼? 저는 왜? 그게 보거든요. 반도체 왜 안 돼요?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러면 못 간다니까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지금 직장 잃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밑에 아이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저는 말이죠 이 대목에서 좀 딴지를 잠깐 거는데 우리 강성주주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려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예.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창희 대표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안 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했어요. 반도체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분 뭐죠? ARM, 암이죠. 그러니까. 암을 접촉을 했는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회장이 한국을 방한합니다. 온답니다. 맞나요? 근데 이게 20년 전에도 한번 암을 인수하기 위해서 공동 인수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가 계속 됐었다가 끝났는데 결국 소프트뱅크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0년 동안 서로 전화 통화를 했었던 거예요. 친해. 이번에 친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고품격 경제 방송으로 안 가고 지금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스토리가 나오고 있다. 안 나온다니까요, 그것도. 아니, 엔비디아가 2년 전에 50조 줄 테니까 팔라고도 못 샀는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사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지분을 나눠가는 거예요. 독과점법 때문에 어차피 못 사요. 인텔이 지금 나섰고, 삼성전자 나섰고,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몸값이 커진 거는 원체 파이가 엄청 커진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계속 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살지 않을 거면 말아. 우리 그냥 나서 상장할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에 지금 우리가 5만 전자 볼 줄은 몰랐지만 결국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나는 물렸어. 그럼 지금 팔아? 못 팔죠. 못 팔죠. 그러면 가능성과 긍정론을 우리가 그래도 갖고 있어야지 힘든 시장에서 지금 버틸 수가 있지. 지금 와서 팔 수는 없다. 그러면 현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고개 숙여서 꺾여있는 바닥권의 종목군들을 그냥 사부작. 네, 근데 지금도 바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누구도 모르지만 저는 지수가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어요. 이따 뭐 부연 설명 드리겠지만 출렁였다가 가냐 그냥 가냐 그건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 근데 맞출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죠? 천공. 네, 선생님. 네네. 햄버거는 입에 맞으시고요. 예. 뉴욕 복잡해가지고 길 잃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예, 반도체. 예, 알겠습니다. 네. 뭐랍니까? 예? 된답니다. 된대요? 된다고? 된대요. 반도체 된답니다. 그럼 안 되겠네. 저는 그럼 안 되겠네. 천공에. 아니 어저께 그 씨바 했는데 된다고? 근데 천공이 된대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 햄버거 별로랍니다. 한국게 맛있다고 지금. 햄버거는 한국게 맛있죠. 예, 맛있다고 그렇죠. 지금 왔는데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좀 우습게 얘기했지만 웃자고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의 밸류에이션 이게 제가 좀 전문 용어 들으면 이게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말씀 못 드렸는데 매크로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우리가 2016년도와 똑같습니다. 반도체가.
2016년이요? 이때 ROE가 이때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나왔었고 10% 초반 나왔던 게 삼성전자예요. 근데 마이너스 나왔던 하이닉스가 먼저 바닥을 찍고 터닝 포인트 나왔는데 바닥을 찍을 때 모든 악재 도저히 얘는 살아날 수 없는 최악의 악재들만 쌓여 있었거든요. 재고도 엄청났고. 근데 거기서 터닝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주가라는 것은 부정론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에 터닝 포인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면 거기서부터 터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은 밸류가 충분히 싸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그 가치 척도로 봤을 때 저는 충분하다. 왜? LG 에너지 솔루션 다 아실 겁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시가총액이 빠져가지고 110조인가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삼성전자는 많이 빠져서 지금 330조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로 단순 비교해도 지금 말도 안 되게 고평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좋다는 뜻이 아니라 성장 스케줄 내용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그러니까 PER이 엄청 고 PER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죠.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저 PER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빠져있는 종목이 결국 살아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우리 유창희 대표처럼 말씀처럼 바로 간다 안 간다의 개념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바로 간다는 당연히 바로 안 가겠지. 이 분위기에서 가겠어요? 그렇지. 나는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 강성주주분들 힘내십시오. 네. 우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은 걸려도 지금 자리는 싼 자리다라는 거죠. 희망고문. 네. 이게 바로 의식하시네. 네, 이게 바로 강성주주님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채바닥에서 주식을 판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실패담 나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그때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는데 이거 뭐 자꾸 뭐 이걸 이렇게 또 길게 들을 내용인가요? 좀 길어. 다음 넘어가죠. 네, 예, 뭐 다음에 한번 삼성전자 제대로 한번 이야기 파보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강성주주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FOMC 기다리다가 월화수는 지치고 FOMC 끝나니까 목요일 금요일 주가 떨어지니까 지치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장이 굉장히 이번에 힘들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말씀드린 FOMC 회의였어요.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나왔길래 이렇게 시장이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겁니까? 금리를 또 올리고 계속 올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도대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린다는 겁니까? 누구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이번에 FOMC에서 점도표가 이제 나왔어요. 점도표는 뭐냐면 그 FOMC 의원이 총 19명인데 그중에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금리를 실질적으로 얼마 해야 된다라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을 찍어요. 근데 누가 찍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게 6월달 FOMC 회의 때는 연말까지 3.4가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 점도표를 열어보니까 4.4가 나온 거예요, 연말까지. 내년까지는 4.6이 나왔고. 그러면 보세요. 가이던스가 3.4에서 1%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1%포인트가 올라가 버렸는데 이거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원래 잭슨홀 미팅 때 했던 발언 그대로 지금 뭐 똑같이 이번 FOMC 때 파월이 했는데 한 가지 단서 달아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황 봐서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좀 호전되면 금리 인상은 근데 인하는 할 수 없어. 인하는 할 수 없지만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어. 이런 그래도 긍정론을 줬어요. 그래서 FOMC 열릴 때 주식 폭락 나왔다가 파월 연설하면서 쫙 치고 올라갔죠. 그러다가 다시 밀린 거예요. 지금 점도표 나오네요. 점도표 보면은 점도표 제가 지금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예, 저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23년도에 목표치가 쫙 위에가 있죠. 네네. 4.6 밴드에. 예. 근데 보시면 24년도에는 1열로 쭉 내려와 있죠. 길게. 예, 그러니까 하방도 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원래 파월은 점도표를 갖다가 대두되면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점도표를 얘기했다라는 게 악재가 됐던 거고 이 말은 악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상황이 좋으면 점도표는 또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하단에다가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도표는 너무 신경 쓸 게 없는데 이번에 유독이 이게 좀 악재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전에 CPI 지표 발표를 보면 헤드라인 지수는 빠졌단 말이에요. 0.2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헤드라인 지수에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신유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에너지 이번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헤드라인 지표는 떨어졌는데 연준이 보는 지표가 이것도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근원물가. 네, 그 안에는 주거비가 들어가요. 근데 주거비가 이번에 일시적으로 전 튀었다고 보는데 주거비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에너지와 식료품은 포함을 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원물가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좀 높게 나왔어. 지들 예상치보다. 이걸 끄집어내서 악재로 엄청나게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는 이제 10월 달에 9월 CPI가 발표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PCE 지표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인 소비자 지출이에요. 소비 여력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소비 여력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금요일장에서 밝혀진다라면 저는 시장의 반격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10월 달에 9월 CPI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역시 9월은 일시적으로 튀었던 거야. 제자리 돌아왔네만 확인되면 빠진 것도 아니야. 그냥 제자리 돌아왔네만 확인돼도 시장은 안심하고 반격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아이 그거 아니죠. 아닙니까? 네. 왜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 FOMC 이후에 조금 반등이 정말 조금 쥐똥만큼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나오는데 파월은 이미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그 유럽 그 중앙은행장들하고 어떤 네.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그쵸. 그때 파월이 했던 말이 뭐가 있었냐면 채권 지금 사지 말아라. 그때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3.4%에 있을 때인데 채권 지금 타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금리 더 올릴 거다. 이미 거기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죠. 에헤이 그러고 내리겠지. 결국엔 내리겠지. 연말 내년부터.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냐면 파월이 금리 쉽게 안 내릴 건데 당신들 착각하지 마. 우리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만만치 않아. 그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FOMC에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건 올라갔어요. 그 기자회견 하는 중간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충격을 받은 게 파월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집값 떨어지는 거 난 좋게 보고 있다. 집값 떨어진다는 거 좋게 본다는 게 뭐예요? 그동안 FOMC 파월이 말했던 게 경기 침체 없다. 우리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경기 침체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왔는데 최근 한두 달 전부터 보면 경기 침체 없다는 말을 아예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대놓고 경기 침체 올 거야. 안전띠 꽉 메고 있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고 하락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던 거군요. 그렇죠. 저는 뭐 CPI고 뭐 근원물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파월이 한두 달만 보고는 말 안 하겠다. 계속 봐야 된다. 그거를 그러니까 PCE 지표랑 CPI 봐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 지켜볼 거고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히는지 여부를 체크하려면 CPI와 PCE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연준 역사상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뭐 경기 불황 이걸 뉘앙스를 원래 우리가 해석을 해왔지 그걸 대놓고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이번에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도 같다 말하고 그다음에 경기 지표가 좋아진다라면 스탠스 변화를 줄 거다 하고 이런 문장들을 꼭 넣습니다. 꼭 넣고 이번에 충격을 준 거는 점도표가 갑자기 높게 올라갔다라는 거 1%포인트 넘게.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미국은 현재 킹달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시장에 나와 있는 노이즈예요. 킹달러 유지했을 때 인플레이션 0.5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외부로 이제 다른 국가에게 수출됐다는 이슈가 나왔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몇몇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고 파산되는 위기는 반드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라 침체가 올 수도 있어의 겁먹음으로 지금 내려왔고 지금 침체가 올 수 있다는 확률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20%였는데 이번 FOMC의 결과를 보고 5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들도 예측을 다 못해. 예측을 정확하게 다 못하는데 변화에 따라서 말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지표값이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잡히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시장은 이미 과도하게 선반영돼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하고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두려웠던 건 뭐냐면 푸틴이 다들 아시잖아요. 푸틴 소식. 지금 네. 동원령, 예비군 동원령. 부분 동원령을 선포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천연가스가 급등할 줄 알았어. 근데 급락했어요, 오히려. 푸틴이 이제 예. 그냥 끝났죠.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봐보세요. 그게 만약에 에너지가 유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폭등 나왔으면은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폭등된단 올라갔겠지. 말이야. 근데 얘가 급등을 안 하니까 잡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천연가스가 고점에서 마이너스 45% 밀렸는데 어제 9%인가 또 추가적으로 밀렸으니까 거의 고점 대비 반이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만 유지가 되고 푸틴이 여기서 더 액션만 안 가면은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그 악재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빠지지 않으면 물가가 안 잡혀.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는 악성 종양이 나왔잖아요. 이 종양이 더 놔두면 이게 암으로 발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좀 고통이 있더라도 제거하고 가자는 취지예요. 파월의 의중은. 그러니까 안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미리 잡고 인내하자. 그리고 경기가 잡히고 인플레이션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우리가 스탠스 변화를 줄게. 이런 뉘앙스로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디님 우리 제가 좀 더 말해도 될까요? 네. 예, 네네네. 원을 보시면, 예. 이 자료가 역사적으로 금리 올라온 속도와 각도예요. 예, 좋아요. 디스 사이클이라고 이제. 파란색. 예. 이제 각도가 제일 가파른 각도 있잖아요. 이게 현재예요. 지금. 그렇죠. 보시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5년 가장 가까운 거 보면은 각도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완전 각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가파르네요. 그래서 건들락이라든가 좀 월가에서 유명세 있는 사람들이 이거 속도 너무 높다. 그러니까 오히려 FOMC 끝나고서 너네 이거 유지 못할 걸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인플레이션은 없고 디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시장을 너가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네가 갑자기 잡으려고 하니까 시장 충격이 이렇게 크게 온다. 그럼 경기 침체를 너가 유도하는 만큼 이렇게 각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걸 더 높이겠다고? 우리는 그걸 신뢰할 수 없어. 라는 쪽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파들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저는 너무 심한 각도로 이걸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답이 없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는 연말 상황을 보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속도를 올리는 걸 멈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하는 없어요.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고 속도를 멈추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FOMC 회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FOMC 우리가 그렇게 고민 많았고 뭐가 나올지 궁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 우리 시장은 좀 뭔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의 기미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찬반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말까지 뭔가 그래도 뭐 연말에 흔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타랠리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연말까지는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 회로를 또 돌리게 되는데 그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아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유 대표님.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요즘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잘 압니다. 소신 발언 해주시죠. 지금 욕바지 문제가 다시 한번 되고 있는데 산타랠리가 많이 나오려고 그러면 시장은 더 하락을 해야 돼요. 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싼 건 맞아요. 근데 미국 증시를 보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너무 비싸요. 지금 더 하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 저는 여기서 최소한 한 10에서 15% 더 빠져야 된다고 보고 아니 10에서 15%가 뭐야? 한 15% 이상은 더 하락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온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스케줄도 안 좋은 게 왜 안 좋냐면 지금 FOMC 끝났죠. 10월 저는 지금부터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시장이 약간 휴식기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등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무서운 건
10월 중순부터다. 왜요? 3분기 어닝 시즌.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근데 지금 모든 전망치가 다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졌어. 그러면 거기다가 금리까지 오르고 있죠. 이거는 제 유튜브에서도 말했지만 멸망각이에요, 멸망각. 미국 기업들 실적 안 좋을까요?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기대치보다? 실적이 꺾인다는 거죠. 꺾이는 게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지금 김호수 진흥원님한테 막 1억이 있다고 쳐요. 좋다. 그러면 1억 가지고 겨우 주식을 하실래요? 은행에 적금 넣으실래요? 지금? 네, 지금 현재 지금 1억이 있어. 1억이 있는데 이거 주식 하실래요? 은행 적금 넣으실래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저희 저축은행 가죠. 저축은행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식 싸게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왜? 예전에는 금리가 0%였는데 지금은 금리가 막 3%, 4%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현금 있는데 왜 위험하게 주식을 사? 은행에 맡기지? 근데 거기다가 실적까지 떨어져. 만약에 삼성전자가 10조를 벌던 게 갑자기 8조 원대로 떨어져요. 돈을 못 번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10조 때도 매력이 없었는데 8조까지 떨어졌어? 더 매력이 없죠. 실망하게 되지. 그러면 아예 주식 삼성전자 사고 있었던 것도 빼서 은행에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더 출렁거린다. 그러면 그때가 쌀 때고 그때 사야 된다. 그래서 저는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좋은 실적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모든 전망치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도 다 안 좋아요. 그러면 좀 야금야금 흘러내리다가 한번 출렁거리는, 그러니까 지난 6월달 같은 출렁거림이 있다가 가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다. 제가 생각한 타이밍하고 좀 안 맞는 건 있어요. 미국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출렁거리면 2000인데. 그러니까 더 떨어지면. 그러면은 소위 빚내서 사야 되는데 뭐 요런 생각. 하여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안 좋다. 안 좋은데.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게 저는 한 11월까지 안 좋을 것 같다. 11월 정도까지. 그리고 산타는 12월에 옵니다. 그렇죠. 12월에 사면 된다. 그러니까 11월부터 10월 말 11월부터는 조금씩 주식을 매수하시면서 바닥이 확인됐을 때 적극적으로 사고 그다음에 좀 올라오면 또 팔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간 괴리율 차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싸진 건 맞는데 지금은 좀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 출렁이고 나면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싸진 건 없다. 싸진 건 없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더 내려가면 싸진다. 한번 출렁거리는 걸 기다려야 된다. 네. 유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산타랠리 때 팔아야 된다. 라고 길게 가져가는 거다. 그럼 본부장님은? 네. 일단은 또 구독자분들한테 사과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요? 재밌게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주요 내용이다 보니까 좀 묵직하게 가겠습니다. 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유 대표님의 말씀에 좀 첨언을 하자라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1분기, 2분기 때 다 실적 안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하니까 어떻게 됐죠? 다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미국 기업들 상장된 기업의 80%가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ETF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 전체를 갖다가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한국 시장 전체를 갖고 사고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애플을 똑같은 조건으로 봐야 될까요? 테슬라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그럴 수 있지만 자, 지금은 킹달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보는 건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이 물론 이제 채산성 때문에 환율이 1250원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뭐 그렇게 큰 저건 없을 거다라는 말들은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대두되고 있는 예측치를 보면은 현대차, 자동차 섹터 그리고 조선은 올해 4, 4분기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고 반도체는 어둡기는 해요. 마찬가지로. 근데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지금 킹달러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 시장은 킹달러니까 그들 기업들은 오히려 안 좋겠죠. 반대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까지 애플이라든가 몇몇 주요 기업들, 하여튼 빅테크 기업들은 호실적을 그래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측치는 시장 분위기상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종목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선별해서 될 수 있는 섹터로 우리가 자금 이동이 필요한 것이지 시장의 주변 대외 변수들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해서 비관론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비관론에 휩싸여 있었으면 LG엔솔 바닥일 때 주식 못 샀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현대차 다 팔았을 거예요. 반등 쭉 나왔잖아요. 6월 달에 주식 파셨으면 그 반등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나니까 위험해 보이지만 6월의 공포가 사실은 지금보다 더 심했죠. 6월 달은 거의 패닉이었어요. 근데 그 공포를 이기고 어찌됐든 반등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냐 싸움 때문에 뭐 좀 말들은 많았지만 전 애플의 주가를 예의주시를 좀 하고 있는데 애플은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갔다가 흔들렸어요. 예, 제일 많이 반격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달 7일날 이제 기대되는 아이폰 14죠. 예, 요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성분들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분들 모조리 애플파예요. 그렇죠. 네. 비중이 높죠. 나는 불편하거든, 사실. 작가님이네. 우리 PD님은 애플이십니까? 네, 애플이라고 네. 하잖아요. 다 여성분들은 저도 애플이야. 애플은 뭐냐? 샤넬이야, 그냥, 얘는. 이게 지금, 그래서, 애플 IT계 샤넬 대우를 받고 있고, 살라 그러면 예약을 해야 되고, 줄을 쓴다. 그러면 애플이 만약에 파급력을 쫙 몰아넣으면서, 공장까지 중국에 그다음에 인도에 다 배분해놔가지고 세팅 다 꺼내놨고 싹 공장 가동을 해서 수요를 맞추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스마트폰 쪽에서. 근데 애플의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면 IT 쪽은 다시 좀 분위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그 어닝 시즌 서프라이즈라는 것도 웃겨. 왜 웃기냐면요. 잘 보세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기준이에요. 9월 달이에요. 10조 예상을 한다고 해요. 영업이익이. 네, 영업이익이. 근데 갑자기 10월 딱 발표하기 전에 7조 나올 것 같아요. 앓는 소리를 해. 얘기해. 근데 까보니까 8조 원 나왔어. 서프라이즈래. 이게 뭐야 지금? 그래서 갈 수만 있다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그래서 가면 돼. 나는 이제 이해가 안 그렇죠. 되는 게 네. 그런데 이 전망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처음에 얘기한 제 말 틀렸습니까? 2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마치 거의 국민의힘 같은 말씀이세요. 왠지 아세요? 갑자기요? 프레임을 짜놓고 들어가잖아. 나를? 아니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저를? 아니 방식이 이야기 방식이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증권맨들이 고객 돈에 진짜 그 소중한 그렇죠. 한 땀 한 땀 모아놓은 돈을 빨아먹기 위해서 장난질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실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2분기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증권사가 말하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는 건데 그 예상치는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맞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좋게 보는 거고 저는 애플 상당히 저는 테슬라는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애플은 좀 자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항상 애플은 나쁘게 말했다가 올랐으니까 혼났으니까. 근데 이번에 되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랬었어요? 그게 애플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애플 되게 안 좋게 봤었어요? 네, 안 좋게 본 좀 많았어요. 6월에 안 좋게 봤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애플 안 좋게 보는데. 왜요? 아이폰 얘기하잖아요. 물론 제 와이프도 지금 평생 아이폰만 쓰고 있어요. 한 2년에 한 번씩 이걸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플의 가장 큰 고객사가 어디예요? 고객 국가가 어디예요? 애플이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사라고 해주겠어요? 미국이 저렇게 난리를 피는데 중국에서 시진핑이 걱정하고 막 수입하세요 하겠어요? 이거 분명히 중국에서 규제할 수 있어요. 규제 안 하고 있고요. 더 아니, 적극적으로 제 말은 공장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중국에서 판매를 못 하게끔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휴대폰도 분위기를 조성할 수 분쟁 있다. 때문에 네, 이거 저만의 내피셜이고 저만의 소설이에요. 스마트폰도 이거 전파 인증을 받아야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껄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그리고 이거는 4분기 실적이잖아요. 3분기 실적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이슈들이 한번 노이즈가 나오면 애플의 실적은 좋게 나오지만 또 4분기 때 애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애플의 주가가 무조건 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어닝 시즌이 좋게 나온다고 쳐도
그거 자체가 이미 낮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면 주가의 반등이 오히려 실망감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가 저는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 끝나고 사는 것이지 어닝을 하기 전에 사는 건 전 아니다. 어닝 시즌에 그 상태를 확인을 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사는 게 유창희 대표님의 전략이고 본부장님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현금이 없습니다. 투자자분들. 오늘도 개인분들 많이 사던데요. 근데 박박 긁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신용 부분을 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신용장은 요즘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5, 6월 달 저점에서 신용 한번 털릴 때 수준만큼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털릴 수는 있어. 그것 때문에 제가 우려는 하고 있는 건데 거의 뭐 진바닥에처럼 왔다고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지금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언제 살까를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데 제가 포커싱을 맞추고 지금 드리는 시황과는 뭐냐면 이미 난 주식을 사서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11월 중간 선거,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가 있을 때 중간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올라가요. 그럼 아까 예, 이게 항상 통계가 맞았는데 유창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10월 중순까지는 어렵다. 그럼 그 지점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반격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9월 말이니까 대략 3주입니다. 3주 계산하면 5일씩 하면 15일이에요. 그러면 1%씩이든 2%씩이든 저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싼 기업을 1%, 2%, 1% 이렇게 잡아가면 10월 중순 옵니다. 그럼 저는 돈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갈 거냐 말 거냐의 어떤 관점보다는 힘든 시장인데 반전 트리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전 트리거 없다 그러면 지금 다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되잖아요. 다 손절해야 되고 방법은 지금은 매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좋은 모습도 체크하면서 가면은 됩니다. 우리 강성 주주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것도 좋게 보고 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주식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식은 정말 전문가들은 프로들은 잘 매도하는 사람이 프로거든요. 그럼요. 돈을 잘 벌거든요. 파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 판단하는 게 꼭 올라서 파는 것도 있지만 떨어졌을 때 내 기준에서 그치. 벗어나면 잘라내야 무조건 되는데. 눈물 지금 감고 내일 상한가를 갈지언정 잘라내야 팔을 되는데. 잘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데 지금 다 팔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 저는 한 현금은 50%는 갖고 있으셔야 돼요. 최소. 많게는 60, 70% 이상. 그 다음에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돼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56,000원, 뭐 55,000원 갔는데 이게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57,000원 다시 살지언정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또 시장이라는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증시가 뭐 2200이면 진짜 싸죠. 진짜 널린 게 그냥 물방 고기반인데 이 물방 고기반이 진짜 태조 이방원처럼 훅 올라갈지 아니면 야금야금 그냥 계속 지지고 복구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 지지고 복구하는 부분들에 대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니까 가뜩이나 윤씨 아저씨 때문에 더 힘든데 윤 짜장 때문에 더 힘든데 굳이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을까? 근데 조금만 비중을 줄여놓으면 마음이 편해. 희한하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주식을 혹은 어떤 걸 투자를 했을 때 풀베팅을 했어요. 근데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닌 것 같아서 절반을 덜어내요. 그럼 희한하게 마음이 편해. 그런 거 좀 있긴 합니다. 희한하게 그렇죠? 심리적 안정이 생겨. 팔 때는 막 하다가 팔고 나서 한 이틀 정도 하루만 지나도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쵸. 어쨌든 현금이 다시 또 채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죠? 이제 그전에는 다른 걸 볼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내 것만 보이니까. 그치. 근데 현금을 들고 있으면 또 공부를 하게 돼요. 뭐 사지? 뭐 이러면서. 살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파는 건 솔직히 아닌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또 더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일부 눈물을 머금고 현금을 좀 하신 다음에 다시 사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제가 뭐죠? 저희 시장이 더 갈 건가 안 갈 건가? 저는 더 연말까지. 간다. 보고 있고 우리 유창희 부장님과 저의 관점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왜곡의 어떤 괴리율 시간차. 그 차이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쉬움이 좀 있어요.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8월에 했어야 돼. 8월 중순에. 8월 중순. 네, 8월 중순에 했어야 되고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제서가 너무 아쉽다라는 그치. 거죠. 그러니까 난 이미 8월 중순부터 현금화 하시라고 말했어. 저는 여기 나와서 하셨어야지. 여기 나와서 했어야지. 안 만들으셨잖아.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물려 계신 거 너무 속상해요. 저도 시장 안 좋아 너무 속상한데 그래도 저는 된다. 좀 다음 주 걱정이긴 한데 다음 주에 제가 좀 내용을 정리했어요. 요거 잠깐 뭘 준비했어? 다음 주 걸 벌써 준비했어요? 일정들. 네, 일정이 자, 여러분들 메모해 보세요. 내일부터 뭐 매일매일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할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10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매일매일 발언하는지, 그쵸. 그거 봐야 되고, 화요일에 주택가격 지수와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여기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안 꺾이면 반격 트리거가 전 나온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 미국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도체 마이크론, 그다음에 의류 신발 섹터인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예, 금요일에는 중국의 제조 PMI.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얘네들은 인플레가 지금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돈을 풀고 있죠. 유로존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미국의 PC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 그래도 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우리 국내 증시는 일단 신용 물량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한번 흔들릴 수는 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오늘 특히 우리가 더 빠졌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 네, 맞아요. 그 요인을 저는 윤통으로 좀 화살을 돌리고 싶다. 예. 네. 왜냐면은 보복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어떤 것도 대화도 못 하고 왔단 말이야. 이 학기? 네? 이 XS 발언으로 미 공화당 의원이 아예 대놓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쉽게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우리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너가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부를 때 그쵸. 프레지던트 윤이라고 안 부르고 헤이 이렇게 불렀어. 이봐. 약간 이런 거. 헤이 이렇게 불렀어. 올라오고 있네. 그렇죠. 까도 내가 깐다. 이거 그래. 이거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공화당에서 이런 뉘앙스가 나온 건 펠로시 팽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 바로 인플레 감축법에 그래서 오늘 마이크는 죄송한데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아제꼈나? 그런 거 아닌가? 전화 돌렸을 것 같아요. 야, 나 오늘 왜냐면 유독 더 빠지지 않았어? 어저께 그저께 외국인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미친 듯이 팔더라고. 네. 막판에 엄청 팔더라고요. 그래도 중국 봤어. 오늘 약보합이야. 다른 아시아는 그렇게 안 흔들려. 한국만 엄청나게 빠지는 거예요. 나 오늘 그게 좀 궁금해. 배웠다 오늘 또. 이거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새날 본방송에서 좀 봤는데 이발을 의역을 해서 EXX라고 부른 거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복수를 한 거다 이런 발언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연말까지 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의 타이밍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뭐 주식 팔고 떠나버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네.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방법론의 약간 차이였던 거죠. 네, 두 분의. 그렇죠. 그거 정도를 일단은 뭐 토론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 좀 우리 주린이 분들이나 이 네.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마지막 코너가 있죠. 네. 쉽게 좀 설명해 드릴 거. 이번 주에 사실 양지사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양지사 이 다이어리 만들고 이 뒤에 펴보시면 양지사 써 있는 거 많으실 거거든요. 양지사가 차트 한번 올려주세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7-7. 양지사가 막 상한가하고 막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주변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양지사 무슨 일 있어? 다이어리가 지금 엄청 많이 팔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순수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주식 처음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좋은 호재가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옳은 다른 이유가 있죠.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뭐 이 품절주. 네, 품절주가 뭐죠? 그 옆에 또 제 품절주 자료 한번 올려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거래가 가능한 유통 주식이 적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고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파는 사람이 없이 사는 사람만 있는 거죠. 주식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좀 이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은 걸 우리가 품절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작은 거래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 이게 좀 작전 세력들이 자주 공략할 수 있는 게
만약 제가 여기 대표라고 해요, 양지사. 팔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악덕 업주들이 있죠. 예를 들어 팜스토어라든지 한일사료라든지 이런 네. 회사들은 그냥 주가 오르면 그냥 던져버리긴 하죠. 네. 근데 많은 대주주들은 쉽게 못 팔아요. 그쵸. 자기 경영권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양지사는 그 전부터 품절주로 몇 번 예전부터 가끔씩 이렇게 움직였었던 거라. 근데 저런 품절주들이 꼭씩 안 좋을 때 나와요. 네, 안 좋을 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살 수 있는 물량이 씨가 마른 상태에서 웃돈만 주면 계속 그냥 각도가 세워서 올라간다는 거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뭐 관련된 또 품절주가 또 뭐 있냐 뭐 하면서 또 얘기가 나왔어. 몇 개 종목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뭐죠? 부분들은 뭐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된다. 한국정보통신인가요? 아, 잠깐만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잠시만요. 어쨌든 이거 작전주면은 이거 도이치모터스도 작전주였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정보통신, 뭐 제주은행, 뭐 TKG가 이 유행처럼 한번 시장에 한번 훑었군요 이게.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슈가 좀 있어서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솔직히 그런 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시세 움직이는 거에 투자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한번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이어리가 많이 팔려서 가는 거 그거 진짜 신선하네요. 이게 일반적인 분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순수한 진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돈 또 코베어 가려고 또 얘네들 또 조작하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아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저만의 내피셜인데 네. 양지사가 움직였던 게 최근 또 제주주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네. 그것도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주주가 움직였는데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양지사가 종이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주주가 간 거예요? 이게 제주주가 갔다는 게 아니라 제주주가 올라오니까 그 수혜 만드는 수혜 다이어리 가격 올리지 않을까? 곡물 가격 오른다고 그렇네. 곡물 가격 오른다고 사료주들 갔잖아요. 그쵸. 우리 저기 뭐야 음식료 업종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양지사가 희한하게 간 게 아닌가. 저 혼자 그냥 소설을 써봤습니다. 그럼 저는 수출주 조중동을 봐야겠네요. 조사. 네. 신문 왜 해외로 새거 팔잖아요. 해외에서 단가 올라가겠네. 포장지로 쓰고 있잖아요. 요거 조중동 봐야 되겠다. 근데 상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야, 시장이 진짜 안 좋다는 게 이렇게까지 파서 올라갈 걸 찾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진짜 안 좋다라는 걸 바로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양지사 품절주 여러분들 요게 갑자기 막 급등을 해서 되게 욕심이 나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두 분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품절주 이야기까지 해봤고 이제는 도이치모터스 준비했잖아요. 아, 그래요? 자료 한번 보여. 그거 품절주로 준비한 거 아니야? 도이치모터스? 뭐 다른 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더 하실래요? 뭐 다른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짧게 갈게요. 다음 주에 하죠, 뭐. 그건 그럼. 아니야, 다음 주 이게 존폐 여부가 이게 될까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래요? 다 쏟아내세요, 그러면? 이번에 금감원에서 지난주에 나온 얘기인데 금감원에서 이제 내부자 임원이라든지 또 내부자가 뭐 1% 지분 1%나 혹은 금액으로 따지면 50억 이상 매도를 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해라. 지시를 하고 매도해라. 그래서 이거 법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요거 빨리 민주당이 요거 빨리 뺏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요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다 팔아가지고 임원진들 요거 많이 얻어먹었지. 났었고 또 아까 제가 뭐 한일사료라든지 한스토리 이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품절주하고 요 두 개가 합쳐진 게 도이치모터스다. 심각하네. 왜 그러냐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가 합쳐졌어? 네, 두 개가 합쳐졌지. 저기가 이제 파란색이 매집 구간이에요. 저렇게 매집을 하면서 뭐가 되겠어요? 품절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 이제 뉴스를 만들어서 도이치모터스가 새로운 사업을 하네 안 하네 하면서 올렸어요. 그리고 내부자가 매도를 했죠. 주가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도이치모터스다. 그냥 재미삼아. 꼭 누가 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여기는 예시로 경제 방송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다. 네,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금감원이 못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법을 통과시키고 저는 이런 거 통과시킬 때 소급 적용을 한 20년 했으면 좋겠어요. 20년? 네, 20년 전부터 이렇게 왜냐면 진짜로 그 판스토리라든지 한인사료 주가 올랐는데 판스토리가 150억인가 팔았어요. 오너가 제 기억이 맞으면 그리고 그 한인사료도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러면 저 주식 사신 분들은 얼마나 피눈물 나겠습니까? 그쵸. 카카오 얼마나 피눈물 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소급 적용하자라는 거지. 20년. 우리가 그 살인 사건도 소급 적용해가지고 그쵸. 그 뭐라 그럴까 그 공소시효를 늘려놨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근데 뭐 사실 맞는 말씀인데 또 저런 거 볼 때만 느끼는 게 있죠. 저 저점에 잡았으면 몇 배야. 야, 내가 저거 1,000만 원 넣었으면 왜 저걸 얼마야? 못 봤을까?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죠. 과거에 그러다가 큰 손실 봤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의 교훈은 급등주 조심하자. 작전주 조심하자. 이렇게 급등하는 말씀드리죠.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네. 또 알 수 없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 품절주 이야기하면서 투자 전략 또 방법도 하나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도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방송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걱정이 되고 네.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도 걱정이 되는데 또 뭔가 저는 뭐 다음 주 시장보다는 오늘 드린 말씀이 전부예요. 그리고 이벤트들을 잘 보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푸나님 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표 여부가 이제 다음 주에 달려 있는데 너무 신경 쓰신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몇 개 나오면 될까요? 네? 좋아요 몇 개. 좋아요요? 네. 그거보다 우리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댓글 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회수. 아니 조회수도 조회수하고 좋아요 몇 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날까요? 그거 10,000개? 네? 좋아요 10,000개? 네. 좋아요 10,000개. 10,000개 힘들겠죠? 조회는. 조회? 네. 저는 2만? 2만?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새날 가족이 60만이 넘는데. 그래도 뭐. 저는 그냥 소심하게 5만. 5만. 조회수 5만? 조회수 5만. 네, 좋아요. 좋아요는 잘 모르겠습니다. 싫어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두렵네요. 싫어요. 오늘 싫어요 양성 많이 됐을 거예요. 댓글로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다음에 싫어요. 빠지는 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저희 경제도 쉽니다. 투자와 관련된 앞으로 저희가 돈도 많이 벌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고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두 분이 또 좋은 내용 가지고 한번 저희가 돈 될 수 있는 이야기 많이 준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런 거 보면서도 저희가 한번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 돈 버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댓글 하나 꼭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우리 앵커님 목소리 너무 좋다. 이 댓글은 꼭 있을 것 같다. 정말? 네네. 고맙습니다. 제가 섭외.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저 오늘 좀 죄송스러운 건 솔직히 시장이 좋을 때 이런 방송을 하면 그니까요. 진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조금 저희가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경제 주식 얘기하면 항상 딱딱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밝게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부드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시장이 어렵다고 저희가 또 울상 짓고 막 차분하게만 하면 또 재미가 없고 많은 분들이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재미도 드리고 또 돈 버시는데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주시고 궁금한 점도 질문 많이 주시면 저희가 그거 다 반영해서 다음 컨텐츠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도 쉽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또 제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